이제 남녀 학생의 차이를 좀 볼 건데요. 영화 얘기를 좀 많이 해볼 수도 있고요. 딸을 가지신 어머님은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꼭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서로 우리는 은근하게 따돌리고 째려보고 뒷담화하고 친구 고립시키고 왜 여학생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연구에서 밝혀낸 책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게 생겼냐면요. 저기 착한 소녀라는 거 있죠. 착한 소녀라는 건 뭐냐면 자고 이래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사회에서 강요받고 있나요? 착해야 돼? 조신해야 돼? 얌전해야 돼? 남자애들이 좀 까불고 막 정신없게 굴면 아니 남자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도 여자한테는 허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든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도 다 있어요. 근데 남자애들은 그걸 해소할 수 있어요. 뭔가 조금 부셔도 때려도 뭔가 허용이 돼요. 근데 여자한테는 그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뒷담화하게 되고 남몰래 흘겨보게 되고 은근하게 따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학생들에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이다라는 게 소녀들의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우리들이란 영화랑 여기 무한 거짓말 책도 있죠? 네, 무한 거짓말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시기 질투의 감정이 제일 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그 하나였는데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예전에 우리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뭔가 좀 잘나 보이는 사람한테는 시기 질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조금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걸 나중에 나한테 공격하는 화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친한 친구들한테 내 속사정도 얘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관계가 불편한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면 그냥 기본적인 거.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저자세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딱 이 정도가 잘 좋고 그러면 좀 우호적인 관계는 어떻게 하냐? 우호적인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우호적인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힘들고 고민된다. 이 정도만 얘기해야지 상대 아이를 험담하거나 같이 동조해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와요. 여학생들이 학기 초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학기 초에 이제 중학교를 이제 보내신 분은 아실 거지만 중학교를 이제 보내실 분들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학기 초에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학교 가기 싫다 이 징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단순한 신체적인 증상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에 반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20명 정도가 다예요. 반 나누면 몇 명이에요? 10몇 명밖에 안 되죠. 그럼 그룹이 중학교에 가면 또래가 너무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면 두세 그룹밖에 나눠지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그룹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학기 초에 결정 난다는 거예요. 학기 초에 엄청나게 간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못 끼면 나는 자연스럽게 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긴감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어머님들이 상담할 때, 딸 가진 어머님들이 상담할 때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간식 먹던 아이인데 절대로 모르던 아이가 가해자가 되지 않아요.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정말 친하게 지내던, 어제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갑자기 가해자고 피해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 명이서 우리 진주에 축성로 놀러 가자. 축성로 놀러 갈 일 없지만 초등학생 학생들이 약속을 정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가기로 한 날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나 못 갈 것 같아. 너희 둘이 갔다 와. 이렇게 했어요. 그럼 갔다 온 다음 날부터 이상해졌어요. 분위기가. 이 둘은 너무 긴밀해졌고요. 저를 갑자기 멀리하는 분위기가 나와요. 어제까지 분명히 친구였는데. 그 둘은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나의 정보나 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봤죠. 뒷담화기. 우리 여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이 나를 공격하는 얘기들이 서로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정말 힘들고요. 그래서 체험학습 가거나 어디 현장학습 갈 때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까지도 내가 버스를 타게 되면 두 자리밖에 없는데 누구랑 앉아야 되고 세 명인 홀수가 너무 피곤하고 아이들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이게 여자아이들의 특성이에요. 남자아이들은 이 여자아이들의 이런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들 보면 그 영화에 잘 나오거든요. 남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딸 가진 어머님들은
중1 요때 잘 보셔야 돼요. 초등 6학년, 중1 요때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 과도기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사춘기라고만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학생은 아까 보면 소녀들의 심리학이었고 여기는 소년의 심리학이죠. 두 권 다 되게 중요한 책인데요. 여기 아까는 소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년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도 보이스예요. 복수형이거든요. 근데 번역하기는 우리는 소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되게 중요한 문구가 뭐냐면 소년은 관계를 파괴하고 소년은 건물을 파괴한다라고 얘기해요. 중학교 건물 가잖아요. 복도에 뭘 놔두질 못한대요.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이 넘쳐서도 있지만 뭔가를 가만히 못 놔둔대요, 남학생들이. 그래서 건물을 파괴한다는 얘기가 너무 적절한 딱 맞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남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은 아무렇게나 내뱉고 정말 중요한 말은 안 하고. 아들들 그러지 않나요? 아들의 학교 생활을 누구한테 들어요? 옆집 엄마한테. 그리고 아들들은 올해 친한 친구가 내년에 또 친하던가요? 아니에요. 반이 바뀌면 또 다른 친구를 사귀입니다. 여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단짝 친구가 생겨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기다렸다 같이 집에 옵니다. 남학생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남녀 학생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의 말이 여학생들은 자기한테 되게 합리화시키는 말을 잘할 수 있고요. 남학생들은 오히려 해야 되는데 안에서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폭력 사태가 나타나면요. 아이들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주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 파수꾼이라는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 사이에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죽게 되고 이재훈인가? 이 영화배우가 뜨게 된 영화입니다. 독립영화였는데 되게 좋은 영화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제가 영화랑 책을 많이 소개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 독서교육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학교폭력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앉아봐. 오늘 좀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얘기하면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 보면서 야 이런 거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뭐 혹시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니? 뭐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거나 상황을 만들 때 되게 좋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격적 돌봄이라는 얘기를 안 했네요. 남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체폭력이에요. 대부분 신체폭력이 많은데 근데 처음부터 신체폭력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쌓이다 이게 확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남학생들을 키우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한테는 어느 지점까지 가야 폭력이 이제 폭발을 하는지 그거를 미리 알 수 있게끔 사인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 지금 10이 최고점이라고 봤을 때 화가 지금 8까지 났어. 이런 미리 감정에 대한 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10이 가다 그냥 확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정하는 거죠. 우리 감정에 대해서 우리 조절하는 법이나 아니면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근데 상대를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조절하는 방법인 거죠. 내가 10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너가 지금 화가 몇 가지 난 거야. 막 이렇게 미리 얘기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공격적 돌봄은 뭐냐면 이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남자들은 자고 이래로 위의 어른들을 나보다도 조금 더 나이 많은 또래 어른들을 보면서 형이죠. 보면서 크는데 그때 나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신체적으로 대신 싸워주고 뭐 어떻게 하면 이런 걸로 돌봄을 했다는 거예요. 공격적 돌봄.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 아이가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고요. 그 피해 학생은 중2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관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타학교 학생이었고 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이에요. 또 다른 가학생인데 평소에 학교에 금품을 갈취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때린 아이가 우리 학교의 1학년 남학생들이었고 근데 그 남학생이 그냥 남학생이 아니라 저희 아이는 형제가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되게 친하게 지내는 집의 아이였고 동생이었고 맨날 형이라고 불렀던 우리 형 친형이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아끼던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2학년인 아이가 그 아이한테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너 왜 때렸어?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공격적 돌봄에 딱 해당하는 거죠. 남학생들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겁날 게 없는 거죠. 자기가 중3이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중3이 어떤 나이냐면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어머님이 좀 마음에 썩 들지 않고 합의금을 안 줬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고 일부러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밥도 못 먹는다, 코피를 쏟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 우리가 합의할 이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죠. 공격적 돌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전담기구라는 게 생겨서 여기서 사건이 충족이 되면 여기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서면 확인이 있어야 돼요. 피해 학생과 피해자 부모님이 이거를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거에 동의한다 라고 하면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서면으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둘 다 뭐 한 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그럼 부동의가 되면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자체 해결이 없었는데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빈번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떤 어머님이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반에서 다 같이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저기 자기가 아들이 낀 팀이 졌다고 학교폭력을 열었대요. 우습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기본과 상식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어머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자기 자녀와 관련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다 학교폭력을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학교는 되게 난감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학교장 자체결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담기구가 마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보면 보건교사,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전문 상담교사, 그다음에 책임교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학부모 구성도 3분의 1 정도 들어가고요. 심의위원회도 50명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짝수로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왜 짝수로 안 할까요? 그쵸. 이게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몇 호 처벌을 내릴지 이런 거 할 때 짝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9명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교육청 산하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전담기구가 있고.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각각이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4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아니면 복구했을 때. 그러니까 다 뭔가를 다 해줬다라고 할 때고,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이지 않을 때, 일회성일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고, 진술, 보복행위가 아닐 때,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만 학교장 자체 해결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피해자 학생과 피해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선제예요. 먼저 되고 이 4가지 조건에 해당이 돼야지만 학교장 자체 해결로 됩니다. 네. 학교 폭력은 물증 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면 자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개인적인 기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메모도 중요하고 진단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진도 필요하고 만약에 그 사이버 자료면 녹취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채팅 캡처한 것도 필요하고 막 이런 거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지 이게 만약에 증거가 좀 잘 안 되면 심의위원들이 증거로 보기 때문에 말로만 보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녹취 자료는 사실 내 목소리가 들어가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녹취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녀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도 꼭 들어야 된다. 특히나 선생님 말씀을 꼭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경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이런 조사를 하고요. 면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사안 보고를 합니다. 이게 자치위원회가 아닌 심의위원회 학교의 이제 전담기구들이 하는 일이고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이 4가지를 보는데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입니다. 3가지를 보는데요. 심각성은 어디서 볼까요? 전치 2주에 이상의 진단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볼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병원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리고 지속성은 뭐예요? 한 번이 아니라 6개월 이상 된 거냐 이런 걸 보겠죠. 그리고 고의성은 뭐예요? 일부러 그런 거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법 쪽에서는 당연히 고의성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머지 세 가지는 조금 참고하는 사항인데 가해학생이 얼마큼 반성했냐 라는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해학생이 선도 가능할 건지 진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화해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것까지도 봐요. 근데 간혹가다 그 화해를 합의한다는 목적으로 화해해주면 학교폭력 진행 안 한다 이런 어머니들이 계시거든요. 참 그거는 이 학교폭력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이 뭐 합의금 얘기도 나오고 그때부터 좀 심각해지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2인 이상 집단 폭행. 2인 이상 집단 폭행인데 뭔가 손에 들었다. 이건 특정 가중 처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2인 이상이었잖아요. 단지 다행인 건 뭐냐면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많이 때리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돌아가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한 명은 얼굴 뺨 때리고 한 명은 뭐 어디 때리고 막 이랬는데 상처가 남을 정도도 아니었고, 그 학생이 나중에 형들 밥 한번 먹어요 막 이랬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신고를 했다라는 게 의아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심각성의 판단 여부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성 여부도 당연히 이 사법적으로 갈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화해예요. 그러니까 사법기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해를 했냐, 합의를 했냐 이것만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다 처리 끝나요. 경찰서에다 신고가 됐다? 경찰서에 신고돼도 쌍방이면 1대1 쌍방이면 화해하면 끝입니다. 저희는 1대 다기 때문에 합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1대 다는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여기 신문 기사에 언젠가부터 이제 그 장관 후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이게 신문 기사 자료로 다 뿌려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담하는 사람조차도 이 지표나 지수를,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거를 이제 당연한 이렇게 점수화 매겨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렇게 안 했는데 기사에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제일 높은 게 4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성도 제일 높은 게 4점이에요. 고의성도 4점. 그리고 가해한상의 반성 여부가 없다. 화해 정도도 없다. 그럼 제일 높은 점수가 받는 게 몇 점이에요? 4, 5, 20점이죠. 그쵸?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요? 학생들에서 가장 높은 조치. 퇴학은 중학생까지는 퇴학이 없고요. 왜냐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퇴학은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해서는 퇴학은 잘 안 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전학. 전학이 제일 강한 조치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점수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퇴학 처분 거의 안 하고 전학 처분까지가 거의 많고요. 제일 강하게 가는 거. 중학교까지는 퇴학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어디를 많이 하냐면 여기 정도예요. 저희 아이 재판까지 갔지만 1호, 2호, 그 다음에 4호. 학교의 봉사. 3호까지 이렇게. 그리고 교육받은 것까지. 이게 왜냐하면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을 받으면 하나의 조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가해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받는 거는 심리치료 받는 건 자기 돈으로 받아야 돼요. 이 2023년 작년에 종합대책 발표가 4월 12일 날 나왔었는데요. 그때 나올 때 이제 졸업 후 2년간 보존되던 게 4년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여기 대입에 반영된다는 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방송 취재 왔던 이유예요. 이걸 대입에까지 반영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의아하다라고 얘기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경중을 좀 다를 필요는 있을 거는 같아요. 정말로 심각한 사안이다 싶으면 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아이는 사실 이것 때문에 대학을 안 간 건 아니지만 저희 아이는 대학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격 사유가 있었어도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만약에 진짜 공부 잘하고 정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 이후에 학교폭력이 중학교 때 있었지만 정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있었지만 학교 생활 잘하고 반성도 많이 해서 그리고 어떤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유만으로 계속 생기부에 남는다면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할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생기부에 기록되는 걸 지극히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생들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더 많이 염려를 해요. 부모님들이 염려해서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 방법이 없을까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재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기재유보는 뭐냐면요. 1호부터 지금 9호까지 퇴학까지 조치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1호부터 3호까지가 어떻게 보면 경중으로 따진다면 좀 경한 처분이잖아요. 조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건부로 기재유보를 해요. 어떤 조건부냐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년 단위로 끊습니다. 중학교는 3년이고 고등학교도 3년이니까 3년 내에 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 1회부터 3호까지 처분을 조치를 받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졸업할 때까지. 그럼 안 적혀요. 근데 1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2학년이나 3학년 1학기 때 또 있었다. 그럼 다시 적힌다는 거예요. 기재가 되는데 어떻게 기재가 되냐면 그 전건까지 소급해서 두 건이 기록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3년 단위를 끊으면 지금 초등학생은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다. 그러면 6학년까지 기준을 잡겠죠? 1학년이다. 그럼 3학년까지 보겠죠? 근데 4학년이 됐어요. 4학년 되면 또 다시 3년이라는 기준이 또 넘어가겠죠. 이 3년 단위로 끊어진다는 거. 그게 조건부 기재유보입니다. 소급돼서 적용되니까 그런 일이 연루되지 않게 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학교 폭력을 신고를 하면 많은 어머님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신고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다 조치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근데 아니에요. 막상 해봤더니 학교 폭력이 아니더라. 그럼 조치 없음의 결과도 나옵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일이 겪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또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돼서 또 열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사안은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열릴 일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반에서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던 아이여서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였나 봐요. 근데 체육 시간에 뭐 탁구 시합을 했대요. 그런데 탁구 시합을 막 했는데 안 하겠다는 걸 그 학생이 부득이 하자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돈을 걸자고 했대요. 돈 내기로. 그래서 돈 내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졌대요. 졌는데 그러면 돈 내기를 자기가 하자고 그랬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안 주니까 반 애들이 왜 돈 안 주냐 돈 안 주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저희 아이는 가만히 있지 좀. 야 너희들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 얘기할게.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 약간 의협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희 아이를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좋아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또 상처를 받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노트에다가 죽고 싶다.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 학생들한테는 자기 용돈을 안 받아서 용돈 받으면 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그 아이들은, 반 아이들은 전혀 그 사항을 몰랐던 거죠.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 노트에 그렇게 썼으니까 당연히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학교에 찾아왔고 어떻게든 그 사안을 알아보려고 했고 근데 마침 또 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있는 한 명이 그러니까 그 시합을 했던 그 학생이 아버님이 얘가 고등학교 와서 정신 차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이거 가해 학생으로 지목돼서 열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신문고에다가 그 교육청 신문고에다 글을 올렸대요. 그러니 이제 그 교육청에서 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 학교 폭력을 안 열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이걸 열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관내 다른 학교에서 진짜로 그렇게 써서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걸 안 열었대요. 학폭을 안 열고 그냥 진행을 했더니 그 아이가 결국 자살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는데 아버님이 퇴역하신 군인이셔요. 또 그래서 저희 학폭 열리는데 아버님 어머니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담도 받고 이래저래 해보니까 알고 봤더니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얘기를 잘 하겠다. 학폭이 아니라는 걸로 얘기하겠다라고 처분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가해자 엄마로 학생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심의위원회 들어갔더니 자치위원회 들어갔더니 거기에 학폭 전담 SPO? 전담 경찰 있죠. 관내 경찰. 하필이면 저희 아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사건을 맡았던 경찰서 관할 경찰관이 딱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서 완전히 치조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행히 조치 없음의 결과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열릴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에 알고 나면 아니면 조치 없음의 결과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 되게 파란만장하죠. 저 강의에 많은 사례를 이야기하라고 그런 걸 했는지 그거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8호의 전학 조치가 졸업 후 2년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바뀌어서 4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외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6개월, 졸업을 앞두고 6개월 전에 심의를 한번 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괜찮게 됐으니까 졸업하면서 우리 삭제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의가 그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예외 없이 4년 보정이 된다는 얘기고요. 6개월을 본다는 건 뭐냐면 여기잖아요. 원칙. 심의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졸업 직전에 심의를 통과해서 졸업 시 삭제할 수 있다. 이건데 6개월이에요. 그러면 졸업반이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학폭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삭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2학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 나요. 졸업반 2학기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냐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쓴 게 뭐냐면 이 보전하고 하는 것들, 삭제하고 하는 요 삭제와 관련된 것도 누가 동의가 있어야 되냐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6개월 전에 이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이건 이제 삭제하고 졸업시키자라고 해서 예전엔 그냥 삭제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삭제해서 졸업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삭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어른들이 다 판단하고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막상 상대 학생이 이 삭제 여부를 피해 학생한테 동의를 얻는다? 저는 이거는 뭔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삭제할 수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괘씸해서 나 쟤 절대로 지워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면 졸업 삭제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 갑자기 학생의 동의를 받냐는 거예요, 여기 와서. 조금 이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님들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내가 가해 학생이 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해 학생이 되기가 너무 쉬운 시스템이에요, 지금. 그래서 정말 상대를 재수없게 만나면 진짜 가해 학생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즉시 분리,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을 열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피해 학생이건 가해 학생이건 학교폭력을 열고 안 여는 거는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어요. 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꼭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것도 뭔가 상대를 처벌할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랑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억울하다고 연락 오는 대학생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돈벌이로, 장사로 넘어갔다는 게 제일 심각한 사안이에요. 왜냐면 생기부 기재가 어머니들한테 너무 민감한 사안인 걸 아는 거죠. 변호사들이 나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생기부 기재하지 않고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된 거죠.